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제 심장을 죄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제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자, 그럼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시죠. 강미선 씨, 박준호 씨의 모든 재산은 강미선 씨에게 기속되며 위자료로 추가 지급될 금액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들 재산이 전부 저 여자에게 넘어간다고?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평생 일군 건데.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미선 씨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어. 그리고 제 며느리 강미선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듯 말했죠.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준호 씨 사업 실패는 회생불능이에요.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으라고요? 제가 챙기는 이 돈으로라도 새 출발해야죠. 이혼이 싫으세요? 그럼 이 집부터 저에게 명예 이전하시죠. 안 그러면 이혼 소송 들어가서 어머니 집까지 강제 경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저를 조롱하는 듯 했어요. 제 얼굴은 충격과 분노,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죠. 저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집까지 탐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 추악한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다. 미선은 피식 웃으며 당당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김영자 여사님.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에는 이제껏 제가 보지 못했던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의 순수함이, 제가 일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저 사악한 며느리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황혼에 피어나는 이 사악한 덫에 함께 맞서주시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70평생을 고든 길만 걸어온 퇴직교사죠. 저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준호만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들은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주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너무도 어두웠죠. 저는 그런 아들이 혹여 세상의 험한 파고에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보호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강미선은 단정하고 싹싹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머니, 제가 준호 씨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안도했습니다. 저는 결혼 비용에 아파트까지 지원하며 아들 내외의 새 출발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토록 밝고 순수해 보이던 그녀의 미소 뒤에 제 아들을 파멸시킬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 후 며느리 미선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요구들이었어요. 어머니, 준호 씨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통장에 넣어두신 돈 조금만. 이 아파트는 너무 낡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새 아파트 대출 좀. 저는 아들의 사업을 돕고 손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점점 아내의 말에만 복종하며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들 옆에 딱 붙어 앉아 저와 아들이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준호의 명의로 된 재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심지어는 저의 노후 자금까지 관리하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답답했지만 아들의 평화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준호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며느리의 무리하게 대출받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이선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헤어져요. 당신 사업 이제 답도 없잖아요. 이혼하고 당신 재산은 전부 내 명의로 넘겨요. 그래야 이혼 후 당신이 새 출발이라도 할 수 있지. 아니면 이 빚 다 떠안고 감옥 갈래요? 미선아, 내가 어떻게... 엄마는... 아들은... 어머니, 그 늙은이가 해줄 게 뭐가 있는데요? 난 아직 젊잖아요. 이혼하고 내 살 길 찾아야죠. 당신도 나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빚 못 벗어나요, 알겠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이혼 조건으로 아들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내의 협박에 넘어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저 사악한 며느리에게 노라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남몰래 값비싼 명품을 사들이고 의문의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옷방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낯선 문신이 팔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진 뒤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지. 이게 누구지? 내 며느리 이름은 강미선인데 이건 강수진 그리고 이 문신은 저는 며느리가 오래전부터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 강미선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파멸시키려는 황혼의 덫을 놓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오랜 친구인 이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형사는 제가 교사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제자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형사에게 며느리 미선의 수상한 점과 사진 속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선생님,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제가 강미선 씨의 뒤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는 이 형사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 아니, 제 아들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며느리 이선의 과거를 은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 형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자 선생님, 강미선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강수진이고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혼인빙자 사기꾼입니다. 오래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력가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 재산을 가로채고 잠적한 전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문신은 과거 조직폭력배와 연루되었을 때 생긴 것이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내 아들이 그런 여자에게
저는 충격에 몸서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교묘하게 자신과 아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준호의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집담보 대출금까지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넘기게 한 후 거액의 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주 직전 제게 병원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프니 병원비 좀 주셔야겠어요. 저 없으면 준호 씨 누가 돌봐요. 저 지금 몸도 아프고 힘든데. 미선은 순진한 아들 준호를 이용해 저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파놓은 덫에 내 스스로 걸려들 때가 머지않았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강한 반격이 시작되는 법이지. 저는 이 형사와 함께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게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된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고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리, 즉 아들 준호의 회사 주주총회 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내 미선이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고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에서 점차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선이 제게 무리하게 병원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준호는 아내 몰래 저를 찾아와 이선의 이상한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미선 씨가 너무 변한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제 돈을 다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엄마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는 아들에게는 아직 진실을 모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자신이 완벽하게 준호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한 방을 위해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은 아들 준호의 회사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에게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릴 최종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로 이사들을 속였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제가 제시하는 이 신규 투자 계획은 저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즉시 투자를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이 형사와 함께 주주총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진행되던 중 아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아내 미선이 자신과 제게 했던 기만적인 행동들과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들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강미선은 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입니다. 준호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미선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자, 내가 감히 나를 팔아. 너 같은 멍청이는 평생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미선은 광기 어린 눈으로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때 제가 등장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의 모든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와 미선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대립의 정점이 폭발했습니다. 강미선, 내가 파놓은 덫에 내 스스로 걸려들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 온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며느리 미선이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사기 계획을 짜는 녹취록, 여러 건의 사기 전과 기록,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며느리의 본명 강수진과 관련된 과거 범죄, 기사들이 연이어 재생되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미선은 발악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 형사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경찰들은 미선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선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김영자, 내까짓 게 감히.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자, 내가 파놓은 지옥에 내가 먼저 떨어질 것이다. 객석은 충격과 환호로 뒤섞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추악한 민낯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연행되는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승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한 여인의 탐욕 때문에 제 아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고 저 역시 마지막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단상 위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강미선은 사기, 사문서 위조, 결혼 빙자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었고 그녀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아들 박준호는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수가 저를 방관했던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저를 평생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했고 우리는 진정한 모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준호는 저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동하여 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여사인 저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들과 손자 민재는 저를 극진히 모시고 우리 집안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지혜롭고 강인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형사는 저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저처럼 불행을 겪는 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남은 삶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는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치밀한 황혼의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저의 강직한 신념과 지혜 그리고 용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아들을 지켰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나이 듦이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님을 오히려 삶의 지혜와 강인함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화로운 황혼을 보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덫도 부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은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제 눈빛에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